네, 시장이 좀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주주 요건 50억 유지 가능성에 대한 안도 수급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도가 좀 반박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죠. 기존 입장 변함 없다. 지금 현재 지수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판단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모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뭐 똘똘한 집 한 채 말고 똘똘한 주식 발언이 좀 있었는데 그 똘똘한 주식이 어딜지 오늘 저희 한번 찾아보자고요. 쟁점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일까요? 조선일까요? 2차 전지일까요? 뭐 사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쪽 반도체 조선이긴 한데 주가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 반도체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 4분기 가이던스 상향 영향 때문일까요? 일단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유예 90일 연장도 됐고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좀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삼전과 하이닉스 동반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27일에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가운데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단독 보도가 있었긴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김동공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뭐 언제든지 사실 긍정이었어요.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힘을 얻기 전부터 긍정적으로 시선을 쭉 보내와 주셨고 지금 이 정도에서는 뭐 사실상 초입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더 비중을 더 담아서 보고 계신지. 왜냐면 이제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계속 봐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이유는 이제 뭐 오늘 일단 단독 보도가 일단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주가에서는 사실상 그 HBM이라는 이슈가 사실상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죠.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요 엔비디아에다가 HBM3 12단 이제 콜 테스트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납품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흐름들은 좀 상당 부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속았죠. 이런 기사들이 일단 좀 나왔던 것들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이 나오고 나서 실제 공시로 이어졌던 적들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실제로 이어지는지 여부들은 일단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좀 모멘텀들이 계속 실리고 있다는 점들, 이 점들이 그동안 좀 완전히 못난이 노릇,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적자를 내고 있었던 이 흐름들이 좀 상당 부분 축소시킬 수 있는 계기, 돌파구들을 좀 마련했다라는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 주가에서의 그동안 좀 골칫덩어리는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모멘텀 들이 일단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것들이 일단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셀 오는 조금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루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다음 이제 GPU를 이제 루빈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빈이 원래 올 초 작년 말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은 출시가 됐었어야 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한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로 일단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HBM3E가 아니라 이제 HBM4가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HBM3 12단을 통과한다고 해서 일단 하이닉스에 이제 뭔가 영향을 주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삼성전자 3 통과와 함께 HBM4까지 같이 이제 납품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아직 3 12단까지 통과가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삼성전자의 호재로 일단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로는 좀 제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들이 여전히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로는 우리 차장님 어디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삼성전자 쪽이 지금은 조금 더 악재들이 해소돼 가고 있던 점들에서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포트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그전부터 전략 주셨던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뭐 HBM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전부터 썰은 계속 돌고 있었던 거라서 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공시가 나왔다면
글쎄요, 그게 8을 만들고 9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요구되는 쪽은 HBM 뭐 장비단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장비단이라든지 테일러 공장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장비 우르르 설치될 텐데 그럼 그쪽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3전발 여러 가지 밸류체인 내에서의 종목군들이 많아져서 역시나 고르는 게 좀 어려워요. 뭐 31개 아이스크림집 갔다 생각하고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지 싶네요. 이제는 없어서 고민인데 이제는 많아서 고민이에요. 예. 것 같아요. 아, 세옹지마네요.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심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테슬라 그리고 애플 얘기 나오게 되면서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그리고 코아시아라든지 AD 테크놀로지는 정말 기본적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택지가 넓어진 부분들이 이제는 또 투자를 또 한다 그러거든요. 일단 어쨌든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다 보니까 이 수주를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텔러팹에 대한 공장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투자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 공장에서 어쨌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공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제 공장의 어떤 공장의 어떤 공정률이 91.8%가 올랐다 그러고 이제 내년이 되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 이제 클린룸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간을 챔버라 그러는데 그 챔버를 또 이제 진공 상태로 보호하고 있는 이 클린룸 요거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양 ENG, 신성 ENG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신성 ENG보다는 한양 ENG가 차트가 조금 더 이제 나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클린룸이 완성이 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를 또 이송하고 분류하고 저장하는 때 조장하는 공정화 장비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SFA, 롯데 시스템. 근데 오늘 이쪽보다는 JMB가 좀 더 강하게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JMB 같은 경우는 지난 11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공 스테이크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텔러 공장에 적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 공장의 어떤 이 투자 확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JMB공을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증작 장비 쪽 보게 되면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유진테크, 원익IPS, 테스 같은 것들. 지금 유진테크가 가장 주가 강하고 그다음 원익IPS, 테스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처리 장비 이쪽 같은 경우도 HSP 그리고 AP 시스템 이런 것들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투자가 정말 좋다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파크스템즈 원자력 비경 관련돼 가지고 요 종목들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지금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것들을 일단 리스트업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튀어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가장 강한 놈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리스트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 종목들 중에서 튀어나간 종목들 있으면은 따라잡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은 뭐 클린룸 장비가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정화 장비, 증색 장비 이런 것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보시면서 이 순서대로 보시면서 주가의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익IPS하고 유테크는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타수는 이제 열처리 장비잖아요. 그럼 HSP 그리고 AP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미리 이제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주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네. 사실 두산 테스나를 저에게 그래서 주셨었고, 그렇죠. 근데 그 따라잡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되게 하는 게 두산 테스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격을 조금 좁히면서 가는 흐름인 것 같아서 두산 테스나는 계속 어쨌든 상방은 열려 있다. 왜냐하면 붙은 모멘텀 자체가 테슬라와 애플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면 꾸준히 지금 또한 매집의 구간으로 봐도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 이제 관세로 해서 미국 투자가 키워드고 그럼 키워드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두 키워드에 맞는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두산 테스나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두산 테스나의 어떤 삼성전자 향 매출은 95%거든요. 거의 절대적인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뭐 애플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뭐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됐든 이런 것들의 어떤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두산 테스나 쪽은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여전히 지금도
근거가 워낙 충분하다 보니까요.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두 분 모두 긍정, 삼성과 삼성 밸류체인 단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 주셨고요.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위태로운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조선과 조선기자재이고요. 사실 어제 좀 뭐지? 물음표가 찍혔는데 역시를 외치게 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두 분 모두 긍정. 근데 이제 좀 힘이 좀 기다리고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한미 협상에서 날짜는 정해졌는데 여기서 마스가 관련해서 어떠한 뚜렷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네요. 자, 조선은 늘 팔로우 잘 해주셨던 김동공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미조선의 실질적인 성과가 어떻게 찍힐 것인가. 뭐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전용 조선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미국 선박 MRO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J중공업은 지금 과열 딱지가 붙어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대형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단계예요? 아니면 사도 되는 단계예요? 뭐 종목별 차트 흐름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네.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사도 되는 구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사실 조선주에서의 그 문제점들이라는 밸류에 대한 문제점들, 성장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 뗄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기대감들이 이제 녹아들게 되겠죠. 이번에 관세 협정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조선을 이제 필두로 해서 협상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의 기대감들,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현실화될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선 업종 내에서 분명히 좀 돌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재료가 좀 노출이 되면서 잠깐 좀 쉬어갈 여지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좀 재료적인 측면들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들에 대한 그런 주가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좀 주가가 일단 좀 조선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사실상 하나오션 빼고 나면 크게 이제 밀린 구간들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오션도 일단 뭐 산업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일단 불안감들을 항상 좀 갖고 있던 찰나였고,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급하게 올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일단 뭐 약간의 이제 조정세들이 좀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설을 쓰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막 이제 내뿜는, 주가가 내뿜는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와, 지금도 괜찮다. 근데 사실 한화 쪽이 좀 강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D 현대 쪽으로 이제 확산이, 물론 HD 현대도 수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는 폭, 내리는 폭이 약간 제한적이었어가지고요. 네. 오히려 이쪽은 더 기회로 볼 수 있나 싶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주신 종목들이 HD 현대 중공업도 있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예쁜 구간으로 활용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하나오션이 일단 지금 현재 필리 조선소를 갖고 있는 그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걸 이제 뭐 아주 손이 빠르신 분들은 올라가는 주식 사서 이제 그냥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올라가는 주식들을 사서 이제 적당한 때 잘 못 빠져나오게 되면 급등하는 주식들은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들은 상당히 좀 낮은 상태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조금 더 투자하기 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구간들에서 그게 HD 현대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네. 있는 거고, 그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오히려 이제 투자하기 급등 변동성에서 좀 자유로운 측면들에서 보면은 여전히 좀 괜찮은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기자재단이나 HJ중공업 같은 쪽은 지금은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차치를 하나요? 제가 약간 조금 급등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네. 별로 좀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J중공업 쪽은 일단 지금 조금 그냥 관망 정도가 일단 좀 네네. 맞지 않나 싶고요. 뭐 기자재단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좀 비싼 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비싼 배.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와 이제 경쟁해서 우리가 중국을 앞서고 있는 건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거죠. 그렇다면 질적인 성장들은 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면 좀 LNG선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지금 우리가
가스를 너네들이 좀 사가라,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LNG 선 쪽에 대한 이제 좀 부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동성하인텍 그리고 한국화본과 같은 기자재단도 한번 좀 관심 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성하이텍 알겠습니다. 한국화본까지 본행재단 여전히 흐름 예쁘다 정리해 봅니다. 자, 조선은 여전히 예쁜 구간 정리하고요. 이어서 이쪽이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돌아온 겁니까? 증권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태근 이사님 맹렬하게 빨간색으로 부정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잘 갔을 때는 신영이나 부국 쪽 위주로는 네네, 대신 긍정 네네. 의견 주셨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네. 여전히 지금 세제 개편 관련해서 뭔가 확실히 안 돼서 부정인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또 의향이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둘 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결론적으로 말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시장은 혼란스럽고 네.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호재로서 어떤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 봅니다. 그러면 호재로서 영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모멘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지수가 그 증권주 이전에 우리가 지수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7월 달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코스피 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3,200포인트에서 지금 방향을 전혀 못 잡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왜 나올까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지난 대선 이후에 4월 달 이후에 2284포인트 최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 기대감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3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기대감에 맞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없고 오히려 신뢰도만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뢰도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결국 이게 호재가 되는데 호재로서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증권주가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지금만큼의 어떤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들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증권주는 대주주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 소각 요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의원들이 이제 자산 소각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법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확실성도 어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업들이 EB 발행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흐름들도 현재 나오는 상황이지만 물론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API 같은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자산 소각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EB 발행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빨리 나와가지고 확정이 돼서 자산 소각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이제 어쨌든 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기업들이 대안을 찾아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기대치가 앞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대에서 확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대로 그냥 끝이 날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다르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추후에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활성화되게 되면서 새로운 캐시카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단순히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증권주를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종목 상담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일단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올라왔던 거 이상의 또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란 네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렵다. 그쵸? 사실 여러분 세제 개편이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인데 내일 모레긴 한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그 고위 당정 협의회가 다음 달에 있는데 그 전까지 결론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좀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는 비중 축소 갖고 계셨던 분들에 네. 한해선. 그리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교통정리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오늘 11시 언론기사 발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다고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우리는 조금 안 좋게 말씀드리면은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일단 얘네들 그냥 당과 정이 진행되는 거 보고 우리는 판단하겠다. 이래서 한 발짝 뺀 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과연 뭐 주권업계를 바라보는 이제 많은 IB들이 긍정적으로 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CLS라든지 재평원 같은 데서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들이죠.
반대청원 14만 명 돌파했고 사실 네. 이것은 신뢰도의 문제여가지고요. 정책 네네. 방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한번 저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네요. 증권주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쪽 좀 고민되실 것 같아서요. 뷰티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부정, 그리고 김동공 차장님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김동공 차장님께서는 화장품 관련해서 저희에게 많은 종목들도 주셨고 상승률도 있었던 종목들 참 많았었는데 글쎄요, 왜 눈높이가 그렇게 높을까요, 차장님? 눈높이가 워낙 높기는 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그동안 계속 잘 예. 되어 왔었던 상태였었는데 어제 나왔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주가를 이제 계속 끌고 올 수 있는 모멘텀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에 대한 수치들을 좀 살펴보면은 전월 동기 대비해서 이제 화장품 전체 수출이 37.2%가 감소를 했고요. 기초 화장품 42% 감소, 이제 색조화장품 49% 감소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스럽게 꺾였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좀 관세에 대한 영향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게는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이것들이 좀 꺾여가고 있는, 이거 모멘텀들이 꺾여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들을 줄여놓는 것들은 일단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관세 때문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좀 꺾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이제 화장품 제품들과의 경쟁력에서 과연 이 관세가 이제 가격 경쟁을 얼마나 끌어내릴 것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미국에서 일단 좀 잘 팔리게 됐던 배경들은 소위 얘기한 가성비였었습니다. 제품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일단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일단 좀 상단에 일단 좀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관세들이 영향은 있겠지만 일단 실제로 10% 남짓한 15% 남짓한 관세로는 이 가격 경쟁력들 그렇게 많이 훼손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수출이 좀 정체가 됐던 것들은 관세 이전에 많이 이제 좀 수출 물량들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좀 추이를 지켜보는 물량들에 의한 감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땡겨 나왔던 그 수치들조차도 일단은 이제 이런 레깅 효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이제 좀 사놓는 효과에 의해서 사놓은 효과에 대한 수출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선 자체는 한 단계 좀 아래로 좀 내려야 될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항상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되는 그런 전략들로 좀 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 수치가 복귀되는 거를 보고 다시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떨어져 있고 데이터 먼저 보고 회복을 봤을 때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면 그때는 다시 들어가도 되는 시점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언급 주셨던 종목들 다 같은 의견이실까요? 사실상 한국콜마와 실리콘도 언급 주셨었던 바 있는데요. 네, 두 개 다 이제 그런 관점들에서 일단 좀 비중들을 좀 축소를 해놓는 것들이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실리콘2는 늘 이래왔었네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설마 했었는데 지금은 원 데이터 값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화장품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이랑 서클 사업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달 말에 서클 2인자 방한한다라는 얘기 또한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가운데 쿠콘이 최근 들어서 탄력도가 또 강합니다. 이쪽은 돌아가면서 가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이런 쪽, 뭔가 협상 쪽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좋은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증권주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권주와 약간 다른 부분은 어쨌든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스테이블코인하고 AI 쪽 같은 경우. 단지 지금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인데 이게 좀 딜레이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거는 동일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과 AI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AI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카 쪽이라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봐야 될 이유가 그래서 이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도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레디 이제 고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레디한 상황이거든요. 예. 뭐 많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다라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법안인데 지금 이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을 이제 제시를 한 상황이죠. 한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발행사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단지 차이가 이자 지급 관련돼 가지고 좀 이게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부분은 금지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어떤 그 교통 정리가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통 정리가 되게 되면은 아마 이 법안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법안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당에 다시 한번 이 흐름을 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종목들은 결국 이제 플랫폼 관련주 이쪽이 또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카카오는 좀 더 많이 올라왔는데 네네. 네이버도 힘을 내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탑픽을 들어봐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두 분의 탑픽이 겹쳤어요. 근데 두 분의 탑픽의 시가총액이 몇 조예요? 자, 김동구 차장님 그리고 정태 기자님의 탑픽 하나, 둘, 셋. 두산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네. 네. 일단 좀 많이 누웠다가 일단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기 시작하는 자리가 좀 되면서 기술적으로도 일단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었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주기기들, 이제 뭐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할 텐데 그것들이 일단 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량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제 뭐 체코 원전 쪽 수주도 이제 들어오면서 이것들에 대한 양들이 이제 추정치들을 좀 살펴보면 4조 원까지 일단 좀 되고 있거든요. 연간 수주 목표가 대략 한 10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 이 체코 두코바니 관련해서만 일단 이제 이슈가 4조 원 정도 채울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점들 좀 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동안 좀 여러 번 좀 다뤘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SMR 관련된 이제 매출들도 좀 일어날 여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뉴스케일 파워가 아무래도 제일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뭐 엑스에너지, 뭐 테라에너지와 지금 이제 좀 계약 체결에 대한 논의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하반기에 뭔가 하나만 일단 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모멘텀들은 하반기에 좀 상당 부분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좋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네. 정태 기자님 여기 덧붙여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봅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얘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뭐 다 저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뭐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미국 최초로 2030년도에 일단은 SMR 건설 계획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빅테크 쪽이 됐던 유틸리 쪽에 만약에 하반기 수소 쪽이 나오게 되면은 이어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 로파워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높고요. 그럼 뉴스케일 파워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낙수효과가 당연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주단 소재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고 지금 뉴스케일 SMR 쪽으로 이제 12개 정도 모듈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레디예요, 레디. 레디고 계약 소식만 나오게 되면 바로 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85,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1,500원 이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레디인 단계에서 주가 참 잘 지키고 있네요. 두 분의 의견 오늘 탑픽 겹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 장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